네, 4번 문제부터 여러분하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잘못돼서 제가 녹화를 멈췄고요. 다시 4번은 잊어주세요. 다시 4번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04번 아래 계정 기입에 대한 바른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T자 계정에 대한 옮긴 내용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번 유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현금이 대변에 25,000원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대변에 현금이네요. 현금 25,000원. 그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000원. 이걸로 봐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계정 기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현금 25,000원이 나갔는데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갚으려고 나간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갚으려고. 그래서 외상 매입금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에 대한 분계는 어떤지를 여러분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2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네, 차변에 현금 25,000원이 되겠어요. 25,000원이고요. 왜 들어왔어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상품 25,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면요, 차변에 상품 25,000원이 들어오겠죠.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에요. 매입금 25,000원. 대변에 25,000원이 쓰여지겠죠. 상품 25,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품이 대변에 나갈 거고요. 25,000원이요. 이건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또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총기법으로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분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조금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볼게요. 아래 계정을 통해서 가의 거래 내용을 추정하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금 계정이고요. 가번 보면 분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분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사실은 짝꿍이에요. 얘 가지고 한번 분계를 해볼까요, 여러분? 분계를 해보면 지금 이건 이렇게 했죠. 차변에 현금이에요. 현금 계정 차변에 있다라는 건 무조건 차변에 현금 계정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한 거예요. 현금 25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25만원이라는 분계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 계정에서도 분계를 유추할 수 있겠죠. 단기 차입금 계정 대변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예요. 대변에 있으니까. 그쵸? 단기 차입금 25만원. 그리고 상대편 계정이 현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25만원 이런 걸 여러분 유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단기 차입금을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 차입금 현금으로 받았어요. 뭐를? 단기 차입금 25만원을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또 분계가 하나 또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건 가의 거래는 아니지만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래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렇게 찍 하고 대변에 현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분계를 만들면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거는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 25,000원.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이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 25,000원. 됐나요, 여러분? 요 분계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차변에 이자 비용이 있다는 뜻이죠. 이자 비용 25,000원, 현금 25,000원인 분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의 거래 내용을 추정하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가의 거래 내용을 추정하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여러분? 단기 차입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1번에 보면 현금 25만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현금 수령하다. 아니죠, 여러분. 현금 25만원을 차입하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25만원과 이자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지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한 거고 이자 비용은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요 가라고 써 있는 거래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현금 25만원을 차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라고 되어 있었어요. 얘가. 그러면 이자 비용 25,000원을 지불하다 요거인 3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가번만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25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인 분계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에는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6번이죠. 아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분계하고 분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차입 기간이 3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년 이상의 차입 기간이 있을 때 우리는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1년 이내는요. 이거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좀 다른 거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여기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단박에 알으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분계 한번 해볼게요. 차입기간 3년에 차입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천원을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자 비용 발생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3년의 장기 차입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장기 차입금에 대한 6번 보시면 6번 저희가 분계를 하면 장기 차입금 줄어드니까 장기 차입금 갚아버렸어요. 장기 동안 갚아드는데 그냥 갚았어요. 일단 돈이 돼서. 그리고 현금으로는 장기 차입금 갚은 5만원과 이거 이자 5만 5천원이 나갔고요. 우리가 이 5천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은 나오죠, 여러분? 나오지 않는 건 뭐예요? 네, 단기 차입금 계정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다. 4번. 이게 분계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 분계에 나오지 않는 계정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현금,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즉시 당장 예입하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즉시 당장 예입했다라고 하면 원래는요, 외상 매출금이 나가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현금으로 뭘 했냐면 당좌 예입을 했어요. 당좌 예입.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 매출금을 그리고 그 현금은 당좌 예입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즉시 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을 하고 차변의 당좌 예금 당좌 예금 했으니까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여러분이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인 분계는 몇 번이다? 7번에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6번에 4번, 7번에도 4번이네. 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현금을 대여해주고 차용 증서를 받은 경우에 올바른 분계는 현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 대여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여해주고 차용 증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여를 해줬다라는 뜻은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죠, 여러분. 현금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1년 내에 받기로 하고 1년 내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차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현금이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래죠. 단기 차입금 부채가 줄어들고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 라고 할 때 이런 분계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에 현금을 대여해주고 차용 증서를 받은 경우에 올바른 분계는 이라고 하면 정답은 4번. 그래서 거래처에 현금을 대여해 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대여금이다. 1년 내에 갚을 거다.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려줬다라고 하면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 대여금이라고 여러분 분개한다라는 거. 장단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의 유동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단기라고 하면 1년 내에 받아야 될 거예요. 뭐 금방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1년 이후에 이 현금을 받아야 되는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면 유동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기다 단기다가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어요. 다음 중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뭘 해야지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분개해야지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품 30만 원을 구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 차변에 비품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구입했는데 현금은요 2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이 2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했다? 못 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고 못 줬을 때, 즉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무슨 계정?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차변에 비품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 나왔죠? 오케이. 미지급금 나왔죠? 오케이. 나오지 않은 건 2번 외상 매입금이다.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에 대한 분계가 기록되는 주요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분계가 기록되는 주요부는요. 분계장이에요, 여러분. 분계장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각각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에 대한 분계가 기록되는 주요부는 분계장이다. 주요부의 두 가지가 총계정 원장과 분계장 두 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요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총계정 원장하고 분계장. 그래서 거래에 대한 분계가 기록되는 주요부는 분계장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장부의 구성 중 주요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정답에 그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교재는 92페이지인 것 같아요. 페이지 9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2번을 풀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부의 구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장부는요, 크게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장부는 크게, 장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물어본 게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냐면 주요부를 물어봤어요. 주요부는 주요 장부의 준말이겠죠, 여러분. 주요 장부의 준말이고요. 그는 크게 두 개예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에요. 총계정 원장이고 이거는 거래 분계를 하면 분계하고 나서 기록되는 장부. 분계 후 기록되는 장부. 총계정 원장은요. 분계장에 기록된 내용을 각 계정별로 아까 분계하고 난 다음에 각 계정별로 여러분이 옮겼죠. 각 계정별로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러면 주요부가 있다라고 하면 보조부도 있겠죠, 여러분. 이 주요부를 보조하는 건데요. 보조부는 크게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으로 나뉩니다. 보조 기입장, 보조 원장. 각 계정에 대해서 상세 기록할 때 쓰는 걸 우리는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고요. 보통 보면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만 적는 것들이죠. 현금 출납장, 어음기입장, 받으러음, 지급어음에 대한 어음기입장, 그리고 매출장, 매입장 등이 보조기입장이에요. 매출거래만, 매입거래만 적는 걸. 그럼 보조원장에는 뭐가 있느냐? 보조원장에는요, 상품재고장, 상품 수불,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는 것을 우리가 상품 재고장이라고 하는데 보조 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처 원장, 나의 그 매입 거래처 원장이죠. 매입처 원장. 그럼 매입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나요? 매출처 원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처 원장, 이걸 우리는 보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상세히 나누자라고 하면 주요부와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장부의 구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상품 재고장은 뭐다? 여기서처럼 보조 원장이다. 그럼 현금 출납장, 여기서처럼 어음기입장, 기입장, 매출장, 자, 매출 거래만, 매입장, 매입한 거래만 적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조 기입장이라고 한다. 보조 원장, 보조 기입장. 얘는 지금 현금 출납장은 보조 기입장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이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셨나요? 네, 그래서 장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여부와 보조부로 나뉘어 있다. 주여부에는 분계장, 분계 후에 기록되는 장부인 분계장과 각 계정별로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분계를 이렇게 여러분 다 적지만 현금 계정의 차변의 합이 얼마지, 대변의 합이 얼마지는 총계정현장에 옮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각 계정별로 기록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별로 상세 보조로 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장부를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는데 현금 출납장, 어음 기입장, 매출장, 매입장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원장을 보조 원장이라고 말하는데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6장의 연습 문제까지가 끝났고요. 다음 차시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옮겼고 그 각각 계정의 합과 잔액을 알아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양쪽의 합계가 맞는지를 여러분 맞춰보셨죠? 거기까지가 결산 전 준비예요.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회계는 실제로 여러분 일어난 것들에서 기록을 했지만 수익이나 비용들은 일어났지만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상을 해야 되고요. 또는 현금을 지불했지만 이번 기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체 분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다음 차시에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가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제가 그 게시판에 공지를 했고요. 저희 보면 배움이라는 도서출판 배움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요. 택배비까지 23,000원이 뜨지만 3,000원은 여러분 결제하지 않으시고요. 2만원만 여러분이 무통장 입금하시면 되고요. 3,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신 분들은 교재를 아까 바이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NCS 회계, NCS 세무
그리고 여러분이 더 추가로 납부하신 3,000원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